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범일환입니다. 반등이 길어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수급도, 뉴스도, 지수도, 실적도 오락가락 하고 있죠.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은 한글날 대체 휴일로 우리나라 휴장입니다.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주말 사이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예정돼 있고 다음 주 현지 시간 13일에 9월의 미국 CPI 발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컨센서스를 좀 보면요. 전망치가 8.1%로 전월의 8.3%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 같은 경우는 6.5%로 전월 6.3%보다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예상보다 부진한 3분기 어닝쇼크 발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우리나라 IT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주의에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특히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동안 1년 넘게 다운사이클을 겪어왔었던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4분기에 바닥을 찍고 내년 2분기 정도에 반등한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국은행의 10월 금통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다음 주 예정돼 있고 또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역시 다음 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오전장 시황과 종목을 책임져 드릴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락가락 판단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세 분의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파도에 흔들리는 꽃게 걸음이라도 이정호 전문가 이번 주 강했던 종목들 점검, 윤겸 전문가 실업률이 분기점, 파도, 꽃게 걸음, 강했던 종목, 분기점 이런 키워드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가장 먼저 들어볼까요? 파도에 흔들려도 꽃게 걸음 넘어지지 않고 꽃게들 잘 걸어가나요? 제가 바닷가에서 본 적이 없어서 뭘 묘사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오늘은 못 맞추셔서 제가 기분이 조금 좋네요. 네, 꽃게가 걸어가는 걸 보면은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스쿼트 자세하고 좀 비슷해요. 살짝 몸을 띄우면서 그러니까 그 다리에 힘이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지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꽃게 걸음인데 지금 이 시장을 보면은 와, 이거 지금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며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서 이제 좀 한번 등에 올라타 볼까 하면 또 눌리고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파도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그 꽃게걸음처럼 이게 좀, 자기 투심을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단단하게, 묵묵하게 시장을 지키면서 좀 마인드를 정립한다면 우리는 그 파도의 흘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그 기초 체력이 잘 버텨준다면 우리 이제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투심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수도 마침 바닥인지 어딘지는 제가 항상 말씀을 이거는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락을 멈추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횡보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꽃게 걸음처럼 횡보하는 것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바닥이 우리가 원하는 바닥이 다져지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해봤고요. 또 지금 보면은 우리 기대감으로 시장들이 움직이는 거는 뭐 우리나 미국이나 뭐 외국 모든 글로벌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마음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적인 마음으로 시장이 올라갔죠. 그런데 매서운 연준의 매파 위원들이 이제 또 슬슬 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 이런 얘기를 쉽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책적인 기본은 계속 긴축을 한다. 75를 하느냐, 50을 하느냐. 50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건 아니다. 어차피 50도 긴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연준 위원들이 네, 피벗은 없다. 그러니까 정책 전환을 할 일은 지금으로선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뭐 고용 보고서 뭐 남의 나라긴 하지만 미국의 그런 지표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쁘게 나오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뭐 이렇게 표현이 헤드라인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도 지금 정책적인 기조는 변한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준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항상 보수적입니다. 올릴 때도 고민을 해서 뭐 세게 올렸다고 해도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한 3, 4개월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13일 날 CPI 지수가 아마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고용 보고서 이후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바로 아니고 한 2, 3개월 더 보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냉정한 거, 여기까지 버티셨다면 오히려 냉정하게 더 우리 투심을 다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아니 10월 달에 실적 시즌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실적과 이슈가 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있어도 좀 연말로 갔을 때 현금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적금 부듯이 종목들을 보려면 현금이 좀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들이 앞으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금이 바로 뭐 증설을 한다든가 네, 뭐 투자한다든가 이런 쪽에 쓰여지는 거니까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딱 떠오르는 거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뭐 W게임즈 현금이 뭐 한 6천억, 7천억 있다는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달 다음 주에 KMF 그리고 KME 메타버스 관련된 전시회들도 있고 로보월드가 26일 날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우리 지금 성장 산업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전시회들, 이벤트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 전시회가 아니라 그 MWC 하는 곳에서 한번 뭐 파견을 와서 메타버스나 로봇월드를 한번 참관하고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로봇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 푸틴하고 김정은의 요 핵을 갖고 노는 좀 위험한 건데 우리 인류한테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소프트한 얘기 한번 드리자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월드컵이 안 보입니다. 11월 달에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왜 월드컵이 안 보이는지 그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변동성 구간에 여전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현금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정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살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에서 정말 스쿼트 자세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꽃게처럼 꽃게 걸음이라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은 정말 항상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수께끼가 좋더라고요. 아, 이걸 뭘 의미를 하는 걸까? 왜 이 종목은 크게 빠질까? 왜 이 종목은 꿋꿋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추리를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추리했을 때 결국에 수익으로 결과물이 나오죠. 우리 채팅창에서는 오늘 2차 전지 쪽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아까 반도체 쪽도 좋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반도체 대 2차 전지 이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제부터 배터리 관련해서 강한 녀석들에서 티켓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배터리 관련주에 티켓 소식이 있습니다. 잠시 후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반도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신상원 전문가님께서는 현금 부자 그리고 테마성의 일정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 실적의 시즌을 알리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 1조 원이 덜 나오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0.5% 오른 56,600원 선에 현재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쇼크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초록불, 관망하시겠다는 의견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쇼크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관망의 의견이시면 빨간불입니다. 이번 주 이재용 부회장과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ARM에 대해서 빅딜이 없었습니다. ARM에 대해서 영국의 이 반도체 관련한 설계 기업에 대해서 빅딜은 없었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가자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뭐 인수합병 이런 모멘텀은 없습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세 분 모두 빨간불 주셨네요. 관망 의견이신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굳이. 네. 예, 또 질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두 번째 솔직히 말하면 질문도 드릴게요. 저는 약간 모나리자 같은 느낌입니다. 비싸서 보기만 해도 좋지만 그래도 보는 게 좋지 이걸 굳이 집 갖고 있다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게 약간 고가권인 물건이 약간 내 주머니 들어오면 약간 불안한 감세? 약간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약간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약간 다른 부분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솔직히 삼성전자 살 바에는 저는 레버리지 곱하기 2짜리 삽니다. 그게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이나 예금 쪽으로도 자금이 유턴하고 있는 시장의 환경인데요. 그 가운데서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테마 쪽에 대한 매매라든지 레버리지에 대한 그런 ETF 매매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미스터 보수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뭐 실적이 썩 좋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은 좀 했는데 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닝 쇼크의 여파에 의한 여지는 좀 더 시간이 더 갈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이 전망이 계속적으로 이제 불투명하고 어두운 뭐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재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점 구간이 매력적이긴 하나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쉽게 덤비지 마시오. 예, 좀 더 지켜보면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대신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한 건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너무 무겁죠 등치가 둔하죠. 그런 거 감안하면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4분기에 바닥을 찍을 거라는 외국계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실까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하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워낙 지금 빠져 있고 상당히 저점 구간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좀 신중하게 물리는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려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성격과 맞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려해봐도 현재 구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채팅창에 서단계 1년차님께서 삼성전자는 서프라이즈면 악재, 쇼크면 호재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해서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지 세 분은 관망의 의견 주셨는데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은 그냥 한 분기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제가 뭐 매매를 하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이거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사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길게 이제 계획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에 있고 얼마 전에도 이재용 회장께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또 노력을 한다. 뭐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주가는 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또는 저 다 누구나 똑같이 우리가 바라는 수익률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빨간불을 선택을 했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뭐 바닥이라면 장비주들 또는 뭐 로봇 관련, 뭐 자율주행 관련 이 반도체가 활용되는 그런 종목들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아이템으로 미국 쪽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자율주행 로봇인데요. 그런 쪽에 대한 기술력을 주목하시네요. 채팅창에서 10원 이생강님께서 악재의 호재로 반응하는 지금 시장 진짜 무서운 시장인데 너무들 낙관에만 치우치신 듯
뭐 시간 지나면 지금이 저점은 맞지만이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낙관에 치우친 건 다른 방송 말씀이시죠? 예, 저희 방송 그동안 경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경계 어린 질문 한 가지 짧게 더 드릴게요. 배터리주.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로 매수를 늦추겠다고 생각하시면 위험에 빨간불을 주시고요. 지금 충분히 트레이딩 할 만하다.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과연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린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관련한 섹터들 바이든의 대표 주자들인데 이들이 한 차례 좀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할지 세 분의 의견입니다.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시고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을 주신 거네요. 예,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제시를 해주셨고 빨간불은 아닙니다. 윤겸 전문가는 배터리주에 대해서 보다 보수적인 시각은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의견 들어볼까요? 아니 뭐 그렇게 2차 전지 배터리 중 아주 보수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앵커님 말씀에 그 요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접근하되 역시 분할 매수로 신중하게 접근해도 손해 볼 게 없다라는 생각에서 노란불 드렸습니다. 수확은 언제 합니까? 분할 매수해서 배터리주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야죠. 2차 전지 배터리주는 역시 그래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풀어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향후 분명히 선두, 자동차, 2차 전지 시장, 전기자동차 시장의 그 미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길게 폭넓게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타이밍에서,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뜻에서 노란불 늘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다면 접근해도 충분히 무방하다. 긍정적인 의견 배터리주 주셨고요. 한 달 남았습니다. 중간선거. 그러면서 북한 쪽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보조를 맞추듯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정호 전문가님은 바이든이 승리할 거라고 보실까요? 미국이 승리하죠. 바이든은 사우디 가서도 좀 퇴짜 맞고 왔는데 언젠가는 마지막은 미국이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이 뭐 이긴다는 것보다는 미국이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이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지금 트레이딩 적절한 구간이라고 보시고요. 저는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로 우리나라 국내 자금들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이 섹터를 못 올리고 다른 섹터를 올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지금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말고 살 게 없어요. 지금 뭐 경기방어주 시장 안 좋다고 경기방어주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섹터로 들어가기도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를 보고 있고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좀 그 압축적으로 해본다라면 2차 전지 조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조선 태양광 그래서 2차 전지 조태 이렇게 줄여서 2차 전지는 가장 최우선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 건 이조태님. 네, 2차 전지 조선 태양광이라고 하셨네요. 신상훈 전문가님 어제 생각난다고 제가 멘트한 거를 또 보셨대요. 네. 전문가님이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배터리주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늦지 않았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필 그때 이제 저 방송을 좀 봤는데 좀 요즘에 최근 올랐어요. 최근 이제 좀 한 10% 넘게 이제 올랐는데 좀 뭐 쉰다 그러면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앞서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없이는 이 시장 자체의 흐름, 좀 활발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2차 전지 자체가 뭐 자동차만이 아니잖아요. 로봇에도 2차 전지 들어가고, 뭐 메타버스 기기에도 그럴 거고 나중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가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그 외에 이제 파트너사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분야는 뭐 지금부터라도 시장이 안 좋아도 오히려 떨어질 때 저점을 잘 잡아서 대응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세를 주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지금부터라도 봐도 된다고 보고, 미국 그 중간 선거하고는 뭐 큰 영향은 네. 그렇게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그 전에 시세가 좀 나온다면 나오겠고, 예. 또 결과가 나오면 잠깐 좀 주춤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경계감 속에서 시장이 패닉을 겪을 때 과연 그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이 질문도 지난주에 많이 드렸는데 LG에너지솔루션,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 또 전문가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강했던 종목들 점검인데요. 어제 태조 이방원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방산 같은 경우는 깨름직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산이 꺾였다는 얘기를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강했던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고요, 전문가님? 네, 강했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면 저번 주 금요일 날이 지수상 저점 구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번 주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텨줬어요.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기술적 반등인지 아직 모르는 공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가 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야 이제 진짜 반등이 나왔구나.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고 다음 주에 꺾인다라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다. 이번 주 강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이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로봇 관련주인 유일로보틱스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종목들 바로사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고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네옴시티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 아니었어? 그냥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이게 이제 현실 앞으로 다가왔다는 느낌이 강해지면서 다시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던 모습제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만 원대에서도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어정쩡할 때 그리고 재료가 클 때 그리고 확실한 이슈나 이런 부분이 껴있는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덤으로 솔직히 말해서 종목을 볼 때 우리가 메이커 주식이냐 아니냐는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미그룹 관련주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더 시장에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주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우리가 항상 지금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기에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좋다. 그 말은 이번 연도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해도 내년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갈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많이 느껴요, 요즘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투자나 관심도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종목 중에 LG에너지솔루션보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느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이 장세 속에서도. 그 말은 우리가 다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올라올 때 이 LG에너지솔루션도 거기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생각보다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소형주에서도 올라와주고 대형주에서 끌어주고 약간 이런 모습세가 옛날에 반도체 상승세를 이끌었던 모습세랑 약간 흡사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시장의 진짜 대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들 부정적인 느낌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근데도 이번 시장에서 버텼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많겠지만 이제는 여기서 사도 이 가격대다. 그 말은 이제 이 정도 가격대면은 지수가 이 정도면은 바닥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여력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악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 준다는 거는 그래 니네 이거 다 가격대에 반영이 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 나와도 된다. 시장에서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메인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로봇 관련주들이 얼마 전에 있은 테슬라, 휴머노이드 관련 이후로 조금 많이 주춤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근데 로봇 관련주들은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저는 담아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성장성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로봇만큼 좋은 게 없다. 로봇만큼 좋은 게 없다. 미래 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로봇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제조 국가에서 로봇을 빼고 논할 수가 없다. 지금이야 약간 신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겠지만 이 로봇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만약 이전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로봇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 수밖에 없을 부분이고, 우리가 또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공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가서 공장을 건설을 하는데 거기서 비싼 인건비를 쓰면서 어떻게 공장 운영이 됩니까? 자동화 로봇이나 이런 쪽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들, 이 섹터들이 이번 연도의 주인공이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적인 흐름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나올 때 상승했던 종목들, 섹터들을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우리 또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시는데 역시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앞산솔님께서 한미글로벌 7월부터 보유를 하면서 몇 번 매매를 하다가 이제 수익 실현 완전히 했다고 하셨는데요. 잘하셨을까요? 이정우 전문가님? 7월부터 들어갔으면 엄청 잘하신 거죠. 지금 다 수익 실현하신 건 어떠세요? 지금요? 네. 이제부터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수익 번 걸로 이제는 가지고 노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시 한미글로벌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 상태에서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아예 잊고 지내기엔 또 아깝다. 지금 네. 가격대가 지금 3만 원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어느 정도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가고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했던 종목들은 약간 구름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은 우주잖아요. 우주부터는 이제 신들만이 허락하는 부분이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관심을 안 둘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기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수익 본 걸로 각 트레이닝을 하면서 감각을 익히되 어느 정도 그래야 더 좋은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일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은 받지만 그래도 관심은 계속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원 이생강님께서는 지금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공매도 세력들은 결국에 개인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나 기관의 로스컷까지 받아낼 것이다 라면서 아직 좀 더 가지 않을까요? 이런 하락 압력, 매도 압력이 좀 더 시장에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 정말 유동성 변수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흔들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강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세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주 강했던 종목 단기간에 나는 매수에 들어갈 것이다. 초록불. 이번 주 강했던 종목에 대해서 당장은 급하게 살 필요 없다.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초록불 주셨어요. 윤겸 전문가님도 저 빨간불이네. 예, 받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빨간불, 나머지 두 분 초록불입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네, 강했던 것들 중에 이 시장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또 그 강한 애들이 반등을 빨리 하거든요. 네, 그런 종목 중에 특히 로봇주를 좀 유심히 보고 네. 매매를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불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로봇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포트에 정말 하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조정 잘 보시고요. 윤겸 전문가님. 네, 2차전지 로봇주 저도 같이 중요한 섹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도 종목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이제 멘트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실업률 지표가 나옵니다.
또 이번 주도 다 갔고 금요일 또 주말 앞두고 오늘 나오는 실업률 지표를 보면서 그런 이제 저번 주 좋았던 그런 종목들도 미증시하고 우리가 민감성이 같이 가기 때문에 오늘 결과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공략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채팅창에서 지이크님께서 선박, 비행기, 뭐 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들을 봤을 때 앞으로 배터리는 공급 부족일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폐배터리 얘기 오늘 빼주셨어요, 이정우 전문가님. 폐배터리 이번 주 흐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짧게. 예.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움츠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2차 전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폐배터리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성인아이텍, 햇빛캠 뭐 이런 종목 유심히 관찰할 필요 있고 그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모스 신소재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코스모스 신소재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인데요. 실업률이 분기점 주말 주목하시네요. 오늘 저녁 7일 저녁에 이제 미국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업 청구라든지 고용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조금 더 느긋하게 이렇게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하나 이렇게 청신호라든지 반전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소식은 사실 들리지는 않고요. 어떤 안개 정국이면서 좀 복잡하면서 어지러지라는 어디로 진짜 그 럭비공을 딱 던지면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던져보고 나서 땅을 딛고 나서 어느 방향이 나오듯이 오늘 실업률 그 지표를 좀 보시면서 다음 주를 천천히 주말 구상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 연준의 쿡 인사가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또 하면서 금리 인상을 지금 올리고 금리 인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하나의 명분을 또 발언 제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금리 인상이 좀 완화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다 있겠으나 지금 돌아가는 좀 상황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완화시킬 그럴 지금 주변 환경은 아니다. 이런 걸 키포인트로 보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의 감원이 한 46% 급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2011년 이후에 이제 고용 계획이 좀 최저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연관돼서 지금 보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실업률 발표 지수를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지금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21만 건 정도 늘었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관련해서 실업률 지표를 연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어떤 분기점이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페크가 지금 그 감산을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좀 급해졌습니다. 보유했던 원유를 좀 풀고 그 이제 남미죠. 베네수엘라에 그 이제 제재를 가했던 부분을 갖다가 좀 풀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원유가 또 이제 원유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또 플러스 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따라가니까 지금 또 미국도 좀 원유 부분에서 지금 좀 다급해진 부분이 아닌가. 이게 또 원유가 지금 어디까지 또 올라갈 것인가도 또 귀출 주목해야겠죠. 가장 뭐 중요한 원자재 핵심 아니겠습니까, 원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지켜봐야겠다라는 부분을 좀 미 증시는 진짜 오늘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좀 EU가 러시아 때문에 뭐 지금 지금 3연 초과였죠. 뭐 가스, 뭐 기타, 뭐 에너지 부분이 뭐 지금 푸틴이 아주 그냥 그걸 한 손에 또 무기화해가지고 압박하고 가스 밸브 잠그고 막 루브라로 뭐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EU도 지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재세란 것까지 도입해서 횡재세란 것은 이제 석탄 기업들로부터 이제 세원을 확보해서 또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좀 에너지의 고통, 에너지 가격의 고통에 받고 있는 국민들한테 좀 돌려주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반격해서 제재를 더 가할 부분은 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유럽도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원유, 가스, 비료 이런 걸 또 이 관련 섹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있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변수로는 뭐 말씀 언급드린 대로 오페크가 지금 뭐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요 며칠 사이에 또 원유 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에 뭐 $110까지 간다는 지금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좀 나갈 것이냐 또 한번 좀 이 원유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오프닝 때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고 빨간불이 또 켜졌습니다. 뭐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때 매수하고 실적이 좋을 때는 매도해라. 뭐 그런 이제 말씀도 시청자분 언급도 있는데 그것도 뭐 공감되는 얘기고 또 과거가 결과를 보여줬던 입증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좀 다른 주변 환경이 뭐 너무나도 악재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가 참 참담하게 지금 실패란 언론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도 너무 하락하셨고 하여튼 뭐 지금 AMTA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죠. 네 손가락에 떠나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뭐 퍼즐을 끼우기 위한 오늘 면담, 회담을 하시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성과를 좀 내셔서 증시에 좀 보탬이 되고 뭐 지지율도 좀 반등하시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철강값, 자동차 관련 전방 산업의 지금 가격들이 원자재 값들이 또 이제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스틸플레이션 이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들, 자동차 관련 전방위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이나마 지금 환율이 뭐 이렇게 막 고공행진하던 환율이 그나마 조금 주춤하는 뭐 완전히 안정세를 찾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다소 조금 완화되는 기미가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다행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뭐 또 우리 국내 증시는 뭐 개파락해서 약간 이제 개파락해서 상승하는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대치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반 상황을 갖다가 쉽게 덤비지 말고 달려들지 마시고 오늘 금요일 발표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무디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관심 제가 있게 섹터로 본 거는 이제 스틸플레이션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철강제 값, 원자재 값 인상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드라마 우리나라 국내 드라마 부분이 많이 풀려갖고 이제 어떤 매출적인 부분, 수출 부분이 지금 언급되고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관련, K 콘텐츠 관련해서도 좀 유심히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시황하고 기타 국내 시황, 변수,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에 대해서 좀 정리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오락가락이에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덕성, 윤석열 관련주가 또 이번 주에 한번 20% 넘게 올랐거든요. 중소기업들과 만나서 여러분의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런 멘트들이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었는데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물가 상승의 수혜주 매수 관심 있으시면 추세 유지된다고 보시면 초록불, 물가 상승 수혜주는 이제 끝났다. 매도 관점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에너지 위기 그리고 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로 인해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연 총재들도 물가의 상승의 고삐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추세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분의 의견 이정우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 이정우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 신상원 전문가는 물가 상승 수혜주 더 간다는 의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뭐 배터리주, 로봇주에 대해서 일단 뭐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도 관심 섹터로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단독 2위로 올라섰던 신기수 전문가를 따라잡은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어제 E&D 티켓 소식 나왔고, 신상원 전문가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주 하이브리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 전지까지 하고 있는 GI텍으로 티켓 획득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티켓 먼저 붙여주시고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GI텍 지난 4일, 10월 4일 종목이고요. 11% 넘는 수익이 단기간에 또 나왔습니다. 단 며칠 사이, 이번 주 화요일에서 지금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리뷰해볼까요? 네, 뭐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 3사 기업에 다 이제 파트너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회사고 매출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같이 성장을 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추천드린 거를 보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줄챙은 하셨을 거고 나머지 이제 물량들은 손절가를 좀 올리셔갖고 한 3,2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올리셔서 대응해 보시면 목표가까지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는 전략, 수익보다도 지금은 회복이 우선이라는 전략을 우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롯다이, 슬릿 노즐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배터리, 수소전지, 전극용 제품 생산 기업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이정호 전문가도 티켓 획득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티켓 이름표에 붙여주시고요. 역시 지난 4일 이번 주 종목입니다. MK전자, IT 플러스 2차 전지의 하이브리드 종목, 본딩와이어 글로벌 1위 기업 리뷰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본딩와이어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고 MK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10,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가져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던 종목이고 안전한 종목이라 안전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10,000원 이하에서 한 번씩 내려와 줬다가 다시 올라가 줬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인상 깊은 종목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시총도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천억짜리 시총치고 생각보다 무겁게 잘 안 간다는 단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를 13,000원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1차 정도는 어느 정도 21선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11,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13,000원까지는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 1차 11,000원, 2차 13,000원 목표 주가 기억하시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신상원 전문가 신성 ENG, 이정호 전문가 테이펙스, 윤겸 전문가 하이스틸입니다. 친환경 그리고 또 스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철강주. 윤겸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하이스틸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하이스틸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강간 제조 기업이고요. 뭐 시총은 한 1,000억은 안 됩니다만 지금 뭐 제가 코멘트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강값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뭐 원자재 값이 뭐 지금 또 다시 또 들썩이고 원유까지 지금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지금 증시에 있어가지고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이스틸은 이제 기술력 부분, 그 관광 관련 제조 부분에서 기술력 부분에서 상당한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스틸 뭐 차트를 보셔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눌려서 지금 완전한 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철강값 인상과 스틸플레이션에 관련해 있어서 하반기에는 충분히 실적이 좀 더 추가 개선되고 상승으로 좀 돌아서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을 오늘 좀 추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가는 뭐 현재가로 들어가시길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5,000원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분석하셔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여유 있게 한 3,500원 정도 잡고 내려오면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하이스틸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철강 가격의 상승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 쪽에서 이제 복구 쪽에 또 시간 지연 때문에 이런 중소형 철강주가 한 차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역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하이스틸에 대해서 전략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을 볼게요. 오늘 태양광주 가지고 와주셨죠? 신성 ENG 투자 포인트 볼까요? 네, 태양광 이제 친환경 에너지 기업 관련으로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신성 ENG는 원래는 이제 클린룸, 드라이룸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좀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 지금 2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와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뭐 4배 이상 성장됐고 실적들이 받쳐줍니다. 그 실적이 받쳐주는 이유가 이 태양광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골치를 썩이던 그런 분야였는데 이 태양광 사업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 모듈 관련해서 80% 이상의 이제 가동률을 보일 것이라고 하고 또 올해 사상 최대 뭐 실적 성장이 이제 기대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한 5,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1,300% 정도 증가한 350억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예상이 되는 이 실적 개선의 이제 1등 공신이 만년 적자를 이제 이루던 그 태양광 사업이 흑자 전환하는 그 역할이 꽤 크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플레 감축법에 이제 수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또 최근에 흐름이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모든 이평선들을 좀 이렇게 돌리는 우상향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다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거래 없이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점을 다시 찍고 지금 다시 이전에 장기평선 부근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살아난다면 마침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올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슈팅도 거래량이 한 7,800만 주 이상만 들어오면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현재가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최근 저점인 1,800원, 1,800원을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는 한 2,700원 정도 설정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신성 ENG, 드라이룸, 클린룸의 수주 증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태양광 모듈 쪽에 가동률 올라가고 흑자 전환까지 예상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1,8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테이펙스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2차전지 테이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테이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다른 2차전지 소재주보다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이 종목은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 약간 흐름은 별로 없었다. 근데 왜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을 갖고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박스권 형성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점을 높였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7월 달에 있을 저점보다 지금 저점, 9월 30일에 있을 저점이 더 높아졌다. 이 말은 이 회사의 매력이 더욱더 올라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이제 충분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입은 지금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선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테이펙스 지난해 11월 고점 9만 원대 마련하고 나서 이후에 근 1년간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움직였는데요.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 저평가됐다는 판단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선 설정했습니다. 공개 방송 일정 알아볼게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공개 방송 4시에 유튜브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데요. 2주 동안 지금 아주 힘들었던 이 시장에서 같이 전략을 논의하면서 또 제가 이벤트를 한번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정리하는 시간인데 상당히 아마 시장 흐름에 비해서 성적이 좋으셔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종목들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지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바닥에서 최선의 대응책 오늘 신상훈 전문가와 함께 보시죠.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가 중요하다고 이종호 전문가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양봉 내면서 양대지수 상승 시도합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